방법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정삭에서 레이어 연결 관련해서 질문 올라왔던 적이 있었는데 요거 잠깐 설명드리고, 루프 자르기에 대한 거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공 경계선에서 보시면 네스팅이라는 곳에 체크라는 곳이 있는데 그 내용 잠깐 설명드리고, 한글 패치라던가 뭐 탄젠트 페이스라는 기능 카페에서 올려주신 분이 계셔서 이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프로세스 매니저 여기에서 보시면 창을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요 상태라던가 TP 공정 이름, 주석, 공구, 뭐 홀더로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마우스 세 번째 버튼을 누르시면 요런 창이 보이죠. 자, 요 중에서 골라서 사용자가 골라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홀더로 제한을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홀더로 제한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자, 여기에서 적용 안음이라는 게 있고, 뭐, 공착감,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뭐냐면, 자, 정삭 같은 경우에, 정삭에서 홀더가 있는 공구를 사용했을 경우에, 자, 홀더가 있는 공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시파이 공구를 사용을 하겠다 해놓고, 확인 눌러놓고, 요 공구의 길이를 나오게 할 경우에 소재 샹크앤 홀더 추적에서 샹크 홀더로 가공 제한에 예라던가 홀더 무시, 최소 계산수라는 게 있죠. 자, 예로 하게 되면 요 홀더를 인식해서 가공을 할 거고, 홀더 무시하겠다 하면 홀더가 있는 공구라고 하더라도 홀더 무시하고 가공을 하겠죠. 자, 그리고 최소 계산수로 하게 되면 아웃풋 창에, 요 출력 창에 공구 길이가 나왔던 거를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예로 하고 가공을 했을 때, 자, 홀더로 제한해 보시면 예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얘를 홀더 무시로 놓고 한번 가공을 해볼게요. 홀더 무시하고 가공을 하겠다 하시면 홀더 무시한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최소 계산수라고 있어서 이렇게 해놓고 가공을 하게 되면 출력창에 공구의 길이가 이렇게 나왔었던 걸 보셨을 텐데, 여기에도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홀더로 제한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구의 길이를 여기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황삭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없죠. 정삭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황삭 같은 경우에는 뭐 미리 보기를 한다던가 해서 황삭에서 미리 보기 사용해서 홀더가 있는 공구일 경우에 최소 공구 길이 계산 눌러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잠깐 볼게요. 자, 공구를 홀더가 있는 공구로 이렇게 넣어놨을 경우에, 자, 미리 보기 보시면, 자, 최소 공구 길이 계산에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눌러보게 되면 공구 길이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황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인을 해보셔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게 정삭에서 레이어 연결 관련된 거를 물어보셨던 분이 계셨는데, 자,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 정삭 가공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레이어 가공을 한다던가 나선 가공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지금 레이어로 되어 있을 때 쭉 타고 가는 형상, 이렇게 하늘 색깔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죠. 타고 가는 이 구간이 있을 것이고, 자, 나선으로 하겠다 하시면 쭉 한 번에 연결해서 가공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쭉 밑으로 더 내려가 보시면
레이어 연결이라고 해서 고급 옵션으로 바꿔주시면 연결 방법에서 접선이 있고 가공면이 있어요. 접선이 있고 가공면이 있는데, 자, 접선으로 했을 경우에 이동거리 접선, 자, 반경값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중복거리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반경값 넣어서 진입 진출 구간을 이렇게 가공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예전에 사용하시던 바이레이어와 비슷한 기능인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바이레이어 예전에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자, 그거랑 비슷하게 가공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가공을 하는데, 반경값, 여기 접하는 이 구간의 반경값은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고, 자, 여기 중복거리는 뭔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2mm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시면, 자, 요 진입 진출 구간에 보시면 요 부분, 요 사이와 요 사이에 2mm만큼 이렇게 겹쳐서 가공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겹쳐서 가공을 하실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접선 말고 가공면으로 하겠다 했을 때 가공면 눌러볼게요. 눌러서 보시면 이동거리가 있고 중복거리가 있죠. 자, 이동거리 한번 볼게요. 중복거리는 우선 0으로 두고요. 이동거리 2.5로 하겠다 해놓고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요 면을 쭉 타고 가는 형상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공 경로를 만드실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제가 중복거리를 한번 더 넣어볼게요. 중복거리에 뭐 2mm를 넣겠다 해놓고 계산을 해보시면, 자, 요 지나가는 구간마다 2mm씩 중복해서 이렇게 겹쳐서 가공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공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있었죠. 디폴트 접근 반경이라던가 태각 반경. 자, 이거 눌러보시면 진입 및 끝점에 디폴트 접근 반경하고 태각 반경 여기에서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값을 바꿔보시면 뭐 10으로 바꾸겠다. 자, 계산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진입하는 구간, 진출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반경값이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접근 연장이라던가 태각 연장 눌러서 연장해서도 가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루프 자르기라고 있는데 루프 자르기 잠깐 볼게요. 다른 거를 제가 하나 열을게요. 자, 가공을 해보시다 보면 이런 선을 가공하실 때도 있는데, 자, 이 선을 가공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루프 자르기, 뭐 지정 안함이라든지 부분 전체 이런 것들을 어떤 걸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가공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선상 가공할 때는 이 선상으로 놓고 가공하실 때는 상관이 없죠. 선상으로 하실 때는 요 선 따라가면서 가공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접선으로 했을 경우에 자, 공구를 10파이 공구로 가공을 하겠다 해놓고 요 접선으로 했을 경우에 자, 여기에서 우선은 부분으로 놓고 한번 가공을 해볼게요. 루프 자르기에서 부분으로 놓고 가공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가공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자, 10파이 공구가 들어가는 곳까지만 이렇게 가공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들어가는 곳까지만. 그리고 요 선의 바깥쪽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선의 바깥쪽을 가공하겠다. 공구가 들어가는 곳까지만 이렇게 가공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전체로 한번 바꿔볼게요. 부분을 전체로 바꿔서 가공을 해보시면, 자, 바깥쪽은 가공이 들어가는데, 뭐, 안쪽이 가공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안쪽으로 해놓고 계산했을 때, 이렇게 가공이 안 들어간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전체 같은 경우에는 가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뚫베스 자체가 나오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지정 안함으로 해놓고 가공을 해볼게요.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자, 보시면 가공이 다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 선 따라가면서 가공이 다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가공이 되면 형상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렇게 선을 따라서 가공이 다 되지만 여기에서 형상이 변경이 되겠죠? 요 부분, 요 부분. 공구가 안 들어가는 부분인데도 전부 가공을 하겠다라고 해준 거여서 요거는 문제가 생기겠죠? 바깥쪽을 가공하실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 요거는 루프 자르기 관련해서는 부분 전체 지정 하나. 요거를 잘 선택을 하셔서 가공을 해주시고, 요거는 잘 선택해서 가공해주시고, 자, 그리고 다음번에 제가 설명드릴 게 네, 가공 경계선에서 네스팅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스팅 예제를 잠깐만 꺼내 볼게요. 자, 제가 이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스팅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자, 어떨 때 사용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자, 여기에서 항삭 가공을 우선 하고요. 자, 정삭 가공을 하는데 정삭에서 가공 경계선을 여러 개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전부 다 선택 취소하고 자, 바깥쪽에 선을 하나 잡고 자, 그리고 안쪽에 선을 이렇게 또 잡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원도 한번 잡아볼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선을 선택했을 경우에 지금 보시면 선을 여러 개를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선으로 이렇게 나타난 곳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고 나가보면 5개밖에 선택이 안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가공 경계선 눌렀을 때 분명히 7개를 선택을 했는데 5개만 쓸 수 있고 2개는 쓸 수가 없대요. 자, 이렇게 해서 가공을 하시면 요 선택된 5개의 선, 요 부분만 이렇게 가공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가공 경계선에서 네스팅, 가공 영역 네스팅을 사용하겠다를 체크를 해주시면 요 7개의 선을 전부 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개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서 가공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선택이 되면 선과 선 사이가 가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달라지겠죠. 가공되는 부분이. 자, 이렇게 해서 가공되는 부분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 개의 선 선택하실 경우에 가공 영역 네스팅 이 체크를 해주시고 가공을 해보시고 끄고 가공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한글 패치 수정 관련한 거는 뭐냐면 한글 패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오타가 있는 부분도 있었고 번역이 잘못된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 내용이 수정이 돼서 웹하드에 올라가 있어요. 그 웹하드에서 다운을 받으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탄젠트 페이스라는 기능이 추가되게끔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카페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스마트폰 아이콘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자, 스마트폰 아이콘에서 마우스 세 번째 버튼 누르시고, 속성 들어가서, 마우스 세 번째 버튼 누르고, 속성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 요 끝부분에 한글 패치를 넣으실 경우에는 여기에 랭코리아라고 해서 써주셨을 텐데,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요 문구를 여기에 써주시면, 이렇게 써주시면, 열었을 때 기능이 추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파트 문서에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 페이스에 보시면 탄젠트 페이스 해서 커브 페이스가 있고 페이스가 있어요. 선과 면을 선택을 해서 라운드 면을 만드실 수가 있고, 라운드 면이 아닌 접하는 면. 탄젠트 페이스죠. 접하는 면을 만드실 수 있고, 면과 면을 선택해서 접하는 면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면과 면, 요런 면들이 있을 때, 자, 페이스에 탄젠트 페이스. 자, 페이스로 해볼게요. 자, 요 면 선택하고, 요 면 선택해서 방향 설정해 주시고 보시면, 요렇게. 면과 면이 접하는 곳에 이렇게 면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선도 마찬가지겠죠? 선과 면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접하는 면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 기능은 아이콘에서 마우스 세 번째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갔을 때 요 문구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기능이 추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요 중에서 뭐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자, 오늘 수요장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